이 며칠은 미래를 약속하는 날짜도 특별한 사건을 예고하는 시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구조가 조용히 재배열되는 중간 통로에 가깝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 사이 의식이 잠시 멈춰서서 방향을 다시 정렬하는 구간입니다. 이 시기에 당신을 찾아오는 생각이나 감각은 이상하게도 집요하지 않습니다. 강렬하게 붙잡지도 않고 감정을 폭발시키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스며들어 이제 이것은 끝났다는 느낌만 남깁니다. 상실의 감정 없이 끝나는 마무리, 드라마 없이 닫히는 장면.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예외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리적 성장에서 가장 성숙한 형태의 전환입니다. 의식이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무의식은 말을 멈춥니다. 그래서 이 며칠 사이에 당신을 스쳐가는 통찰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잊혀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부 구조 속에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해된 것은 더 이상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 당신이 됩니다. 이 시기는 무언가를 붙잡기에는 너무 늦고 새로운 것을 억지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 중간에서 의식은 잠시 멈춰서서 이제는 이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 통로를 지나는 동안 중요한 것은 해석이 아닙니다. 의미를 붙이려 애쓰는 순간 이미 끝나고 있는 흐름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허용입니다. 끝난 것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도록 허용하는 것. 이 며칠이 지나면 당신은 같은 생각을 다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붙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시작의 문이 아니라 조용한 마침표가 놓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마침표는 다음 문장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정신에는 달력이 없습니다. 심리의 시간은 시계처럼 흘러가지 않고 계절처럼 바뀝니다. 겉으로는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월 17일부터 19일까지의 이 구간은 무언가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기보다 내적 계절이 바뀌는 경계에 가깝습니다. 겨울이 끝났다는 선언도 없고 봄이 왔다는 확신도 없는 상태. 다만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융은 인간의 성숙이 의지로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의식이 준비되기 전에 깨달음은 오지 않고 구조가 형성되기 전에는 이해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찰은 아무리 애써도 오지 않다가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옵니다. 이 며칠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았을 때, 정리하려고 애쓰지 않았을 때, 오히려 내부의 구조가 스스로 자리를 잡는 시간. 이 시점 이후로 같은 생각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그 생각이 기능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은 쓸모를 다한 질문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러운 결심도 없고 삶이 즉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같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불안으로 이어지던 생각이 이제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예전에는 붙잡고 싶었던 감정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리듬이 한 단계 이동했다는 신호입니다. 정신은 언제나 자신만의 속도로 성숙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외부의 기준과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늦어 보일 때가 있고 정체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이동이 아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기를 통과하면 당신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문제를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의도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미 달라진 위치에서의 자연스러운 시선, 이것이 내적 시간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이 리듬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융은 무의식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설득하지도 반복해서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무의식은 필요할 때만 말하고 의식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언어는 언제나 짧습니다. 하나의 이미지, 설명되지 않는 긴장, 꿈속의 장면 하나, 혹은 이유 없이 떠오르는 직감. 이것들은 메시지라기보다 신호에 가깝습니다. 1월 17일부터 19일까지의 이 구간은
무의식이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내는 시점과 닮아 있습니다. 더 강하게 말하지 않고 더 크게 흔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말수가 줄어들고 의식이 이미 알아차렸는지를 확인하듯 조용해집니다. 융의 이론에서 무의식은 항상 보상적 컴펜세이터리로 작동합니다. 의식이 한 방향으로 치우칠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입합니다. 하지만 그 균형이 회복되면 무의식은 물러납니다. 이 시기에 느껴지는 미묘한 정적은 공백이 아니라 종결의 신호입니다. 이전까지 반복되던 생각, 자꾸 떠오르던 질문, 마음을 괴롭히던 내적 주제들이 갑자기 힘을 잃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의식은 더 이상 같은 내용을 반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의식이 충분히 수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사라지고 설명 없는 안정감만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오해합니다. 왜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들지? 왜 더 이상 깊은 통찰이 오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은 퇴행이 아니라 통합이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진짜 이해는 말을 멈추게 만듭니다. 더 파고들 필요가 없어지고 더 해석할 필요도 사라집니다. 그 주제는 더 이상 의식의 중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후 같은 통찰을 다시 찾으려 하면 이미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같은 메시지를 두 번 같은 방식으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언어가 끝나는 순간 무의식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균형의 결과입니다. 지금의 고요함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놓쳤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받아들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심리적 순환이 끝날 때 그 마지막 표식은 강렬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묘한 중립 상태가 찾아옵니다.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며 긴장도 기대도 아닌 상태. 설명하려 하면 설명이 안 되고 문제라고 부르기에도 어딘가 어색한 감각.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무색무취의 감정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통합의 징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변화가 오면 무언가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격, 해방감, 확신 같은 감정 말입니다. 하지만 깊은 심리적 전환은 대부분 감정의 파동 없이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부에서 충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중립성은 무기력과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를 억지로 할 필요가 사라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전에는 불안을 움직임으로 덮었다면 지금은 움직이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윤은 이것을 에너지의 재배치로 보았습니다. 갈등을 유지하던 긴장이 풀리면 정신은 잠시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백은 결손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위한 여백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이 평온함을 동기 상실이나 의욕 저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무언가를 붙잡고 의미를 만들고 자신을 흔들어 깨우려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정신은 이미 싸움을 끝냈고 이제 그 결과를 조용히 정착시키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립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당신은 예전만큼 외부의 자극에 끌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사소한 사건, 익숙한 불안의 신호들이 이상할 만큼 힘을 잃습니다. 이것은 무감각이 아니라 과잉 반응이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정신이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경보를 울릴 필요가 없어진 상태. 그래서 이 시기의 고요함은 문제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한 주제가, 한 감정이, 한 반복이 당신 안에서 제자리를 찾았다는 확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성장은 대개 소리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확신보다 더 이상 깨달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상태로 다가옵니다. 이전에는 어떤 주제가 계속해서 주의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해해야 할 것 같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이르면 그 주제는 더 이상 마음의 중심에 머물지 않습니다. 윤기 말한 통합이란 새로운 개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통찰은 외침이 아니라 소멸로 완성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왜 더 이상 깊은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왜 예전처럼 분석하고 싶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은 정체가 아니라 이미 한 단계를 통과했다는 신호입니다. 의식은 변화를 축하하지 않습니다.
표시를 남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전에 필요했던 긴장을 조용히 내려놓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이 순간은 기억에 남기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시기의 평온함은 목표를 잃은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표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무언가를 이해해야만 존재할 수 있었던 단계에서 벗어나 이해 없이도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단계. 통찰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실제로는 통찰이 당신의 구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로 붙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당신의 사고방식과 반응 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 이후에는 비슷한 상황이 와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석하지 않아도 방향을 알고 설명하지 않아도 선택이 정해집니다. 이것이 통찰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통찰이 비로소 살아있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정신이 같은 생각을 반복할 때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집요합니다. 한 번 던진 질문이 의식에 스며들지 않았다고 느끼면 형태를 바꾸어 다시 돌아옵니다. 감정으로, 상황으로, 사람으로 같은 주제는 늘 다른 얼굴로 반복됩니다. 그러나 1월 17일부터 19일 사이 이 반복에 균열이 생깁니다. 늘 떠오르던 생각이 이상하리만치 힘을 잃고 감정의 고리가 끊어진 듯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억눌림도 아닙니다. 정신이 드디어 이제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윤근 반복을 미해결의 신호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복을 통합을 요구하는 리듬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끝날 때 정신은 더 이상 같은 박자를 연주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허전함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정의해주던 생각, 늘 기준처럼 작동하던 감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허전함은 결핍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반복이 멈춘 자리에 무언가가 즉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정신은 먼저 그 자리에 아무것도 두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전 비워진 공간이 스스로의 형태를 회복하도록 두기 위함입니다. 이 시기를 견디는 태도는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지 않으려는 절제입니다. 다시 예전의 생각으로 돌아가 안정감을 얻고 싶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이미 끝난 리듬입니다. 반복이 끝났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 문제가 당신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심에서 물러난 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복의 종결입니다. 그리고 이 종결은 새로운 시작보다 훨씬 조용하지만 훨씬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불안과 조급함은 대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의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입니다.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계속 결정하게 만들고 계속 앞으로 밀어붙이게 만드는 힘. 그러나 내적 구조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이 연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상할 만큼 서두를 이유가 사라집니다. 해야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1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느껴지는 묘한 속도 저하는 게으름도 퇴보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의 기준이 외부의 리듬에서 자기 고유의 리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윤근 긴박함을 미해결 상태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아직 통합되지 않은 내용은 항상 서두르게 만듭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통합이 진행되면 이 감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내적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느려짐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안정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오해합니다. 내가 의욕을 잃은 걸까? 이렇게 느슨해도 괜찮은 걸까? 그러나 질문 자체가 이전의 리듬에 아직 묶여 있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정신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는 것은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속도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언가를 다시 밀어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긴장을 만들어 스스로를 몰아붙이려는 충동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충동은 이미 끝난 체계의 잔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긴박함이 물러날 때 삶은 비로소 자기 무게로 서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압력 없이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정신이 더 이상 위기 모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온을 목적 상실로 착각합니다.
더 이상 조급하지 않고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긴장이 사라지면 곧바로 방향을 잃은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평온은 의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위협이 사라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자아가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정신은 처음으로 힘을 빼는 법을 배웁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자아는 오랫동안 위험을 예상하며 살아갑니다. 실제 위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의 긴장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온이 찾아오면 자아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 시기에 드는 묘한 불안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안정에 대한 반응입니다. 고요함이 문제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오랫동안 긴장 속에서만 자신을 인식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평온을 다시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거나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거나 억지로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 정신은 지금 정렬을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평온은 공백이 아닙니다. 아직 이름 붙지 않은 방향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로 설명되기 전, 결정으로 굳어지기 전에 아주 초기 단계. 그래서 이 시기의 평온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정신이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충분히 안정되면 행동은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지금의 고요함을 무언가로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평온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목적이 자리를 잡기 위해 필요한 전이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편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긴박함이 물러나고 편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이제 또 하나의 미묘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나라는 감각이 느슨해지는 경험입니다. 이전에는 분명하게 붙잡고 있던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내적 서사가 이상하리만큼 설득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틀렸다는 느낌이 아니라 더 이상 꼭 필요하지 않다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윤근 이 상태를 자아가 해체되는 위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자아가 자기 셀프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는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에 대해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붙일 수 있었던 설명들이 입에 잘 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혼란이 깊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정체성이 아직 고정되지 않은 공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상태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방향 상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정의들이 물러난 뒤 새로운 정렬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윤근 이를 창조적 공백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직 규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 이 공백은 불편하지만 필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과거의 이야기들이 힘을 잃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더 이상 자신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 중심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백을 서둘러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급하게 만들거나 다른 역할로 자신을 고정하려 하면 이 과정은 중단됩니다. 정신은 아직 형태를 만들 준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가 잠시 흐려지는 이 구간은 무너짐이 아니라 재배치의 전조입니다. 이전의 나는 해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구조 속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과하면 당신은 다시 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는 이전보다 조용하고 덜 방어적이며 훨씬 덜 설명을 요구하는 형태일 것입니다. 이것이 의식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직전 자아가 마지막으로 힘을 빼는 순간입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경험에 의미를 붙이려 하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가 일어나면 곧바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교훈으로 바꾸려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한 상태를 견디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을 만들고 이론을 찾고 자신의 상태를 언어로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설명되지 않는 경험이 불안보다 편안함으로 다가옵니다. 윤기 말한 성숙은 더 많은 의미를 아는 상태가 아니라 의미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의식은 이제 모든 것을 해석의 틀 안에 가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시기에는 삶이 갑자기 단순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 사건을 둘러싼 내적 소음이 줄어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무엇을 말해주는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강박적인 질문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직접적인 접촉입니다. 생각을 거치지 않고 경험과 바로 만나는 상태, 의미 이전의 차원에서 삶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느낌을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왜곡되는 것 같고 그대로 두는 편이 더 정확하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침묵이 공허하지 않고 오히려 충만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의미가 침묵할 때 삶은 더 이상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의미를 찾기 위해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삶이 흘러가는 동안 의미는 필요할 때만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의식의 성숙입니다. 의식이 조용해지면 가장 먼저 변화를 드러내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몸입니다. 말이 줄어들기 전에 몸은 이미 새로운 상태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호흡이 조금 더 깊어지고 이유 없이 긴장되던 근육이 풀리며 잠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쉬는 느낌, 몸이 더 이상 경계 태세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윤근 몸을 무의식이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는 장소로 보았습니다. 의식은 스스로를 속일 수 있지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순환이 끝날 때 몸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이전에는 머리가 앞서고 몸이 따라가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순서가 바뀝니다. 몸이 먼저 안정되고 의식이 그 변화를 조금 늦게 알아차립니다. 이때 나타나는 느림은 피로와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과도 다릅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새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괜히 깊은 숨을 쉬게 되고 움직임이 단순해지며 복잡한 자극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몸이 자기 리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속도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나 몸은 이미 이전의 속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몸을 억지로 몰아붙이면 의식은 다시 소음을 만들고 이미 끝난 주제를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선택입니다. 몸이 안정되면 정신은 더 이상 위험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안전하다는 감각이 생각보다 먼저 자리 잡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느려짐과 안정은 후퇴가 아니라 순환이 끝났다는 확인입니다. 그리고 이 확인이 끝나면 정신은 다음 문턱을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1월 17일부터 19일까지의 이 시기는 삶의 겉면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사건은 평소와 다르지 않고 환경도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분명한 건너감이 일어납니다. 이 구간은 오래된 패턴이 완전히 힘을 잃고 아직 이름 붙지 않은 인식이 조용히 자리를 차지하는 사이의 공간입니다. 융의 언어로 말하면 의식과 무의식이 다시 분리되기 직전의 잠깐의 정렬 상태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음에 무엇이 올까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려는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은 흐름을 다시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지금은 예측의 시간이 아니라 정착의 시간입니다. 정신은 이미 반복을 멈추었고 몸은 저항을 내려놓았으며 의식은 더 이상 설명으로 자신을 붙잡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하나의 순환은 완전히 닫힙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여백에 가깝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지만 이미 불필요한 것은 모두 지워진 상태. 이 공간에 오래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둘러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이의 시간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구간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몸과 삶이 받아들이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침묵을 견딜 수 있다면 다음 단계는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움직임은 이전과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질 것입니다.
이 사흘은 반복과 재탄생 사이에 놓인 아주 짧은 심리적 복도입니다. 무의식은 더 이상 긴장이나 신호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재로 말합니다. 17일부터 19일 사이의 침묵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미 배워야 할 것이 구조 속에 흡수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질문이 사라졌다는 것은 답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질문이 더 이상 중심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통로를 지나며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차이는 작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침묵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을 준비하는 가장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상태 안에 있습니다.